부산에 연결합니다. 김소정 변호사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부산 사하 갑의 딸. 그냥 사회의 딸로 해주세요. 사하의 아니, 딸, 부산의 딸. 죄송합니다. 부산의 딸. 부산의 딸, 부산의 딸. 김소정 변호사인데 오래간만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부산 분위기 어떻습니까? 지금 초반에 지금 부산도 너무 이제 무슨 격변기가 지나간 듯한 느낌이고, 어, 정말 지금, 어, 지금 부산 시민들 말에 의하면, 물론 저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저 민주당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는 네, 극우랑, 그 다음에 극자랑, 그 다음에 멍청이들밖에 없다. 세 부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저 민주당이 하는 얘기 딱 들어보면. 민주당 얘기가, 예, 지금 뭐 극자밖에 없잖아요. 예. 북한은 뭐 이상하게 편을 갈라가지고 예, 예, 아주 극단적으로 마치우치고. 근데 요즘 막 우리 그러니까 2030 청년들이 네, 이 당군일의 가장 똑똑한 세대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예, 이게 정보를 습득하는 그 기회도 많이 있고, 네. 그리고 공부도 많이 했었고, 예, 그러다 보니까 좀 지성적으로 상당히 좀 많이 깨어나 있고, 그러다 네. 보니까 지금 현재 이제 정치에 대해서 상당히 좀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고 현명한 판단을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국힘에 대한 어떤 지지율이 지금 올라가는 결과로 보이고 있고, 저희 처음에 국민의힘 부산시당도 네, 사태가 발생했을 때 저희 뭐 관계자들 얘기 들어보니까 뭐 협박 전화를 엄청나게 받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뭐 불을 질러 버리겠다는 둥. 어,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분위기가 상당히 괜찮고요. 그렇군요. 근데 이제 부산시민이 이제 전반적으로는 네, 가장 지금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이 법원이 왜 저러냐 도대체. 그거죠.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생기셨고, 네, 이 윤 대통령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시던 시민분들도 네, 이 법원의 행태를 보면 좀 납득이 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분이 진짜 많거든요. 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걸 하나씩 네, 차례로 한번 보시면, 보시겠습니다. 네, 하나씩 첫 번째 화면 보여주세요. 네, 이거 그러면 뭐, 증인 끼워놓고 초시계 동원하는 거. 아니, 저는 재판하면서 초식에 녹화하는 재판 전 처음 봤습니다. 네, 아니, 헌재가 정말 그 재판을 서두르고 있잖아요. 네, 또 두 번째 보시면, 네. 두 번째 사진 보시면, 네, 근데 일주일에 두 번 심리를 하거든요. 예. 이런 재판이 어디 있냐는 거죠. 이것도 말도 안 되는 거죠. 이 예. 방어권도 제대로, 그러니까 주 1회도 상당히 부담스럽거든요. 저희 그럼요. 예. 변호사 입장에서도 부담스럽고, 그 당사자 입장에서도 부담스럽고. 네, 근데 지금 주 2회 심리를 지금 헌재가 지금 완강하게 고집하고 있다는 네. 거고,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네, 윤 대통령에서 신청한 증인 34명 중 8명만 채택을 했고, 네, 그 나머지 증거도 거의 다 기각시켜버렸잖아요. 네, 뭐 그리고 또 그 다음 사진 보시면 그 마흔협 관련해서 권한쟁의는 뭐 아시다시피 네, 50분 뭐 추가 변론하고 이제 종결시켜버렸고, 바로 선고하려다가 이제 국민들 이제 눈치를 보느라고 또 연기를 시키는 게 있죠. 네. 시킨 전력이 있죠. 네, 또 그 다음 사진 보시면 지금 뭐 헌법재판관 그 임기 연장 관련해서 네, 문영배 이민선 재판관이 곧 이제 임기가 끝나니까 이거를 가지고 민주당이 그 임기 연장을 하자 이런 야. 법안까지 발의해가지고 참 대단해요. 어떻게든 헌법재판소 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빨리 이제 조속히 끝내버리자는 의지가 민주당과 어떻게 보면 좀 협업이 돼서 좀 되는 듯한 그런 인상을 좀 준다. 네, 한패예요. 예, 예. 근데 이제 이재명을 한번 보세요. 그 다음 사진 띄워주시면 네, 이재명 뭐 재판 연기하시는 거는 다 네. 아시겠죠? 뭐 코로나 때문에 연기했고. 예. 또 그 다음 사진 띄워주시면요. 그 항소장 수령하지 않아가지고 예, 이것도 완전히 꼼수거든요. 네, 그 항소장 수령하지 않으면 재판이 시작이 안 돼요. 이거를 계속 안 받아가지고 수령하지 않는 바람에 이렇게 줄줄이 지금 연기가 됐고, 네, 이 공시로 하는 것도, 공시라는 거는 어쨌든 뭐 수령이 안 됐을 때 뭐 하는 절차인데, 어쨌든 이거 결정하는 기간도 상당히 길거든요. 네, 어쨌든 이런 식으로 계속 연기가 됐다. 그 다음에 보시면 또 대장동 특혜 또 재판 연기됐고, 그 다음에 보시면 또 뭐 네. 계속 뭐 연기하죠. 쌍방울 뭐 계속 연기하고. 쌍방울로 연기됐고요. 또 예. 그다음 보시면 또 입원했다고 뭐 연기했고, 이번에 거죠. 예, 또 그다음 보시면 흉기 피스탕에서 또 연기했고, 예, 또 많이 연기하고, 예, 그다음. 또 그다음 보시면
계엄 선포 상황이 엄중하다 그래서 연기해달라. 자기 재판을 연기해달라. 예. 근데 연기 요청한 게 그다음에 또 보시면요. 또 선거가 급하다고 또 연기해달라. 재판보다 선거가 선거가 급하다. 급하다고 또 연기하고. 또 연기하고 근데 재판부가 이게 안 된다고 하니까 아예 출석 안 해버렸어요. 그 출석 안 하면 또 연기되거든요. 그렇죠. 네, 뭐 연기돼 버렸고 또 그다음 보시면 예. 뭐 아시다시피 위헌법률심판제청 전에 위헌 법률 접수. 이것도 이제 재판 연기 꼼수거든요. 왜냐하면 그 재판을 하려면 그 법안이 이제 그 허위사실 공표죄로 이제 재판을 받는데 그 허위사실 공표죄가 위헌이다라고 주장을 해버린 거죠. 예. 그래서 이거를 헌법재판소에 이제 제청을 해서 이제 또 다시 연기 신청을 노리고 네. 있다. 그럼 이거 만약에 법원이 받아들이면 재판이 아예 중단돼 버린다 이거거든요. 그렇죠. 예. 또 그다음 보시면요. 네. 지금 가장 심각한 게 이거예요. 지금 대장동 재판부 전원이 다 교체된답니다. 아, 이게 처음부터 또 다시 하는 거 아니에요? 재판부가 바뀌면. 왜냐하면 지금 2월, 3월이 재판부 그 교체 시기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문제는 그동안 대장동 관련해서 2년 동안 재판을 했던 재판관들이 의지만 있었으면요. 그냥 끝내고 나갔어요. 끝내고 자기 손에서. 그렇지. 예. 지금 제가 재판하고 있는 사건들도 그 떠나시기 전에 판사님들이 자기 사건 그 빨리 처리하자고 해서 2월에 재판을 여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거든요. 예. 그건 이제 거의 다 종결 처리가 돼요. 예. 예, 자기 선에서 끝내고 나가시는 거죠. 근데 예. 이제 대장동 관련해서는 2년 넘게 재판을 하신 그 판사님들이 그냥 무책임하게 그냥 떠나버리는 거죠. 그러면 아, 2년 모르겠다. 동안 왜 재판한 거예요, 그러면? 떠나려고 재판한 거예요? 시간 끌려고 재판한 거예요? 시간 끌어주기 다 들어주다가 이재명이 요청하는 거 전부 다 들어주다가 그 2년째 돼가지고 그냥 이 사건 던지고 떠나버린 거죠. 그러면 여기 새로 오는 새로 담당하게 되는 재판관들은 처음부터 다시 해야죠. 기록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예. 그걸 다시 보고해야 된다. 그러면 또다시 연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예. 이거 어떻게 재판을 신속하게 하겠어요? 그 내용도 잘 모르는데. 이거는 지금 가장 심각한 문제가 이겁니다. 네. 지금 2년간 재판을 했던 판사들이 다 떠나버렸다. 네. 무책임하게. 근데 이런 게 지금 아까 보여드린 그 윤 대통령의 현재 그 헌법재판과 너무나도 지금 비교가 된다 이겁니다. 예. 그래서 이것을 잘 지적한 기사가 있죠. 그 다음 보시면 예. 이재명의 노골적인 재판 지연 전략이다. 네. 끌려다니지 않는 재판부의 강행 의지가 필요한데 이제 이것이 상당히 부족한 거 아니냐. 현재 지금 헌법재판관처럼만 하면 이미 끝났어요. 그 선거법 위반도 6개월 안에 1심이 끝내야 되거든요. 이중교사도 끝났고 대장동도 1심 끝났고 다 끝났죠. 지금 현재 재판관들처럼만 한다면 하면 예. 근데 지금 그 다음 사진 띄워주시면요. 저도 이거 관련해서 인터뷰를 했는데 김소정 변호사 나왔네요. 예. 이거 재판부가 너무 끌려다니는 거 아니에요? 이재명한테. 예.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 예. 근데 이런 걸 보면 저희가 부산 시민들이 왜 분노를 하시냐면 우리 그냥 일반 평범한 시민들 있잖아요. 예. 형사 재판 받을 때 정말 정직하고 착실하게 받거든요. 예. 재판 지연은 저희는 그러니까. 꿈도 못 꿉니다. 이 가중처벌 받을까 봐. 예. 재판사님이 하자는 대로 알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럼요. 하면서 열심히 착실히 재판을 받는데 도대체 이재명은 도대체 이게 뭐냐. 이런 신분 자체가 다르냐 우리랑. 형사 재판을 똑같이 받는 피고인 입장인데 이게 너무나도 이거는 좀 뭔가 불합리하다는 느낌이 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 사법부의 현 주소 관련해서 그 상당히 좀 불만이 좀 많으시다는 거고. 네. 근데 이제 또 저희 부산 시민들께서 생각하시는 게 그 우리 우파 쪽에 한정해서 말씀을 드리면 네. 과거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얼마나 엉망이 됐는지 직접 보셨잖아요. 예. 그때 문재인 정권이 출범함으로 인해서 그 일련의 사태를 다 경험했단 말이에요. 네. 그때 이제 우리나라가 실제로 이제 중국과 북한에 종속되는 거 아니냐는 느낌이 올 정도로 정말 심각한 사태였거든요. 지금 아까 뭐 보시면 헌법재판관 관련해서 그 재판관들도 일부가 문재인 임명한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게요. 근데 이제 이 사태가 지금 초래가 된 거죠. 결국에는. 네. 근데 뭐 여기서 일단 여담을 말씀드리면 그 다음 사진 띄워주시면 이거 있잖아요. 문재인이 USB 줬잖아요. 예. 이거는 왜 지금 공개를 안 하는지 모르겠네요. 예. 정보 공개 청구 기각했죠. 예. 이게 가장 심한 거 아닌가 지금 내란죄보다도 이게 더 심각한 건데 이건 그래. 여적죄고요. 그러니까. 사형에도 처해야 되는 중대한 범죄거든요. 예. 그러니까. 근데 이제
법원이 이거는 또 기각을 시켰어요. 예. 이 정보 내용을 공개하면 안 된다. 예. 이게 뭐 이유가 뭐 국익을 해야 한다. 음. 그걸 공개했을 때. 근데 이거를 음. 김정은한테 왜 주냐 이거죠. 음. 근데 이런 진짜 법원이 상당히 지금 문제가 정말 많습니다. 여러 네. 가지로. 어떻게 그래. 보면 이거는 문재인 정부에서 초래된 사태죠. 이 법관들이 문재인이 임명을 한 법관들이 상당히 지금 문제가 많다 이거고요. 네. 일단 헌재로 다시 돌아가면요. 헌재가 지금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뭐 1년의 과정을 다 보셨겠지만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네. 헌법재판소가 그 심판이 정지가 돼야 되잖아요. 예. 그 정지라고 돼 있는데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정지할 수 있다 이건데 예. 형사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이게 무슨 뜻이냐면 검사가 기소했을 때라는 뜻입니다. 검사가 예. 기소했을 때. 네. 근데 이제 그 다음 사진 띄워주시면요. 얼마 전에 검찰에서 윤 대통령 구속 기소했잖아요. 예. 기소했잖아요. 그러게. 기소했으면 헌법재판소 이거 정지해야죠, 심판을. 그러게. 왜 저렇게 졸속으로 처리하고 있냐 이겁니다. 왜 정지를 안 하냐. 그리고 또 그 다음 사진 띄워주시면요. 헌법재판소법을 보시면 그 탄핵 심판의 경우 형사소송 관한 법령 준용안들이 있잖아요. 예. 또 그 다음 사진 띄워주시면 그 형사소송법 보이시죠? 예. 이게 헌재법에서 준용하는 형사소송법 규정입니다. 음. 그 검사가 피고인 아닌 자, 그러니까 증인의 진술을 기재한 조사, 증인을 불러서 이제 조서 꾸민 거죠, 검사가. 네. 그거는요, 그 재판에서 증인이 그 재판에 출석해서 직접 내가 말을 했다, 내가 그렇게 말을 하는 게 맞다라고 인정을 하고 아니면 이제 윤 대통령 측에서 그 증인에 대해서 반대 신문을 하고 그렇게 인정을 했을 때 또는 그때만 인정이 되고 아니면 윤 대통령 측에서 이거 나 증거로 못 쓴다라고 하면 그거 증거가 안 됩니다. 예. 증거로 쓸 수가 없어요. 근데도 헌재는 증거 채택해줘 검사가 쓴 거. 네. 증인에 대한 검찰 조서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지금 쓰고 있잖아요. 네. 이런 일련의 사태를 딱 보니까 헌재가 지금 너무나도 이거 편파적이지 않냐. 이런 거를 우리 국민들, 부산 시민들 다 떠나서 국민들이 보시기에 이거 헌재가 분명히 문제가 있다라는 거는 조금만 그 지식이 있으시면 분명히 파악할 수 있잖아요. 그러게요. 예. 근데 이제 헌재가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변명을 뭐라고 하냐면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 때도 이랬다. 우리는. 하하. 우리는 그때도 수사기로 우리가 보고 했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합니다. 예. 근데 이제 대통령 탄핵 심판은 1심이거든요. 한 네. 번밖에 기회가 없어요. 그리고 상당히 중대한 재판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아까 그거 다시 그 헌법재판소법 다시 다음 사진 띄우시면요. 네. 그래서 형사소송이 진행될 때는 그 심판자에서 정지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그 검사가 쓴 조서나 이런 것들이 증거가 되냐 안 되냐가 형사재판에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걸 중지도 하지 않고 계속 진행을 하면서 수사기록 가지고 와서 막 증거로 쓰고 이렇게 한다 이겁니다. 네. 이런 일련의 사태 때문에 이게 많은 시민들께서 이거 분명히 뭔가 좀 이상하다. 지금 헌재에 대한 그 상당히 중립적으로 계셨던 분들도 헌재가 이렇게 하는 걸 보고 그리고 또 이재명 재판부의 어떤 행태, 이재명에 대해서 상당히 지나칠 정도의 특혜를 부여하고 있는 재판부를 보면서 뭔가 좀 이상하다 생각을 좀 많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문제가 좀 시정이 돼야 되지 않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으시고요. 예. 근데 이제 이런 걸 다 떠나서 제가 개인적으로 지금 이 시점에서요. 네. 가장 우려되는 게 하나가 있어요. 뭡니까? 그 다음 사진 띄워주시면 네. 이재명이 얼마 전에 이런 얘기했거든요. 국민소환제 얘기했죠. 예. 국민소환제 도입하자. 이거는요. 이재명 본인이 헌법 위에 있다 이 말입니다. 헌법 위에. 왜냐하면 이제 개헌 없이 자기는 입법으로 추진하겠다 이 말이잖아요. 입법이라는 네. 거는 민주당끼리 추진하겠다 이 말이잖아요. 결국에는. 네. 근데 다음 사진 보시면 헌법 한번 보세요. 네. 헌법에서는 대통령 임기 정해져 있잖아요. 5년. 네. 또 그 다음 사진 보시면 국회의원 임기도 헌법에서 정해져 있어요. 그렇죠. 예. 근데 이재명이 자기가 이제 법률로서 이런 헌법 규정 무시하고 법률로서 뭐 국민 소환제 도입하겠다. 그러면 이런 임기제 자체가 완전히 무실해지는 거죠. 헌법에서 규정돼 있는 것 자체가 아예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런 일련의 사태를 보면 제가 가장 우려된다고 말씀드리는 부분이요. 그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네. 이게 의원내각제거든요. 네. 국민소환제라고 하는 게 의원내각제에서 가장 이 특징적인 그런 제도란 말입니다. 네. 지금
보시면 가장 많이 들으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대통령의 권한이 너무나도 집중되어 있다 이러잖아요. 네. 그래서 대통령 권한을 좀 빼자 이런 얘기 상당히 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 이게 의원 내각제인데요. 이게 지금 왜 지금 문제냐고 하면 의원 내각제는 전 민주당뿐만 아니라 우리 당에서도 아마 찬성을 할 것 같다 국회의원들이. 그러니까. 왜냐하면 의원 내각제는 대통령의 권한을 국회가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 그러면 국민들은요 지금보다 의원들한테 종속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 전에 대통령 한 명이었는데 지금은 의원들 300명이잖아요. 그 300명이 제왕적 권력을 행사를 하면서 이게 어떻게 보면 의원 내각제의 단점이기도 하거든요. 네. 우리 국민들 위해 더더욱 군림할 수 있는 제도가 의원 내각제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대기업 같은 경우는 그 의원들한테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상담을 해야 되고요. 그렇겠죠. 예. 지금 의원들이 지금 의원 내각제가 도입이 됐을 때 가장 기뻐하고 가장 환영할 자들이 국회의원이다. 이거는 여당 야당 떠나서. 제가 여기서 좀 우려가 되는 거는 이런 혼란을 틈사서 이 대통령제의 부정적인 면모를 노출시키면서 이렇게 뭐 국민 소환제도 도입하자 이러고 하면서 우리나라 헌법을 조만간 그러니까 개헌이 필수적일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국민 소환제가 이제 도입이 되기 시작한다면 그게 도입이 될지도 모르겠지만 그렇다면 우리나라 헌법이 아직 개정이 되는 거는 개헌이죠. 개헌부터 시작해가지고 만에 하나 우리가 제일 우려하는 건 우리나라가 이제 어떻게 보면 중국의 속국처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부분인데 지금으로서는 가장 현실적인 부분은 이 대통령제를 폐지하고 의원 내각제로 전환 시도하는 게 아니냐. 이거는 우리 당 민주당 다 떠나서 이런 부분이 저는 지금으로서는 가장 좀 우려되는 부분이라고 보이거든요. 그러네요. 아이고 참. 근데 이런 부분을 일단은 다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는 헌재에서 어쨌든 기각 결정이 좀 나와줘서 어쨌든 뭐 대통령도 뭐 윤 대통령에 대한 뭐 개인적인 뭐 어떤 지지나 이런 부분을 떠나서 우리나라 그 체제가 있잖아요. 네. 그 체제 수호를 위해서 어떻게 보면 좀 안정적인 전국으로 좀 돌아와야 하지 않냐. 네. 뭐 그런 의견입니다 일단은. 예. 아유 잘 정리해 주셨네요. 아이고 어떻게 그동안- 기각될 것 같아요? 인용될 것 같아요? 저희 부산에서는 일단은 기각이라는 의견이 상당히 많고 뭐 분석도 다 하시더라고요. 예. 헌법 재판관 몇 대 몇 이렇게 분석도 많이 예.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런데 일단은 지금 헌재가 너무나도 지금 저렇게 이상한 의아한 그런 재판을 좀 많이 하고 있고 좀 여러 가지로 보는데 좀 안타까운 생각이 좀 많이 들어서 어떤 변수가 생길지는 모르겠다. 그것 때문에 좀 걱정스러운 거죠. 그러게요. 자, 그럴수록 우리가 똘똘 뭉쳐서 부산에서도 뭐 집회 지난번에도 대단했는데 또 일어나나요? 또 그냥 집회? 뭐 아마 여러 번 하지 아, 않을까요? 여러 번, 네, 앞으로. 아마 예. 앞으로도 뭐 계속 있을 계속. 것 같기도 하고. 예. 지금 아, 헌재가 저렇게 나오면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일단 그럼. 법조인으로서 말씀을 드리지만 네, 헌법재판소의 지금 재판 과정이 어쨌든 생중계되고 있잖아요. 예, 생중계되고 있는데 여러 가지로 좀 재판이라고 하는 게 그것도 헌법 재판 과정이 우리 국민들한테 이렇게 보여지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좀 안타깝습니다. 네.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소정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야, 혼란을 틈타서 의원 내각제로 여야가 한통속이 돼서 가려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